지난 시간까지 네이버 웹툰 크롤링을 통해서 스크래핑을 통해 얻은 URL을 가지고 네이버 웹툰의 각각의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해당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 네이버 웹툰에 이용된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인데 거기에서 이 첫 번째에 해당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방법에 대한 장점은 가장 먼저는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그 때문에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 여기에 포함된다기보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아마 셀레니움 같은 웹드라이버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크로미움처럼 브라우저를 가상으로 띄워서 해당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한 다음에 그 브라우저 내에서 보고 있는 화면을 가지고 크롤링을 해오는 겁니다. 이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크롤링하기 까다로운 페이지에 대해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직접 요청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릴 수 있고, 캡처 같은 거에 의해서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방법을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때로는 굉장히 강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주 요청하는 게 아니라 간혹, 그리고 매우 긴 텀을 두고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웹페이지에 직접 요청해서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 방법에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으로는 웹페이지에 변동이 생겼을 때, 이렇게 웹페이지에 변동이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가장 확인해보기 쉬운 예시가, 제가 예전에 유튜브 재생 목록을 다운로드하는 프로그램 코딩을 했었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의 유튜브와 UI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위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사한데, 재생 목록을 아무거나 한번 켜보시면은 아예 이 UI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UI가 달라졌을 때는 같은 선택자를 이용해서 크롤링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코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이 생겼을 때 다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2번하고 3번이 남아있는데, 이 2번하고 3번은 API를 통해서 접근한다는 것 자체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세 번째에 있는 API를 통해서 접근했을 때는 거기서 정해진 약관에 따라서 우리가 API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할 때 문제가 되고 안 되고가 명확하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공식적으로 제공해주는 API는 해당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공공에 나눠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API에 대해서 상업적인 허용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이 두 번째 행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허용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API를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물론 숨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내부 API를 사용하고 있는 게 밝혀졌을 때, 그리고 또 그게 상업적인 사용일 때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웹소켓을 이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따로 분류를 빼기는 어렵고, 이것도 웹소켓도 사실상의 내부 API로 저는 생각을 하고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 웹소켓을 이용한 접근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생각이 없었다가 얼마 전에 블로그 방명록에 내부 API로 접근을 해서 크롤링할 수 없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면서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해당 사이트가 웹소켓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애를 좀 먹다가 웹소켓으로 해서 접근을 해서 데이터 가져오는 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웹소켓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뒤에 나와 있는 첫 시간에 했던 지도 페이지를 가지고, 네이버 지도 페이지를 가지고 내부 API에 요청하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 말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내부 API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내부 API를 통해서 요청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발 문서를 참조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이걸 크롤링의 범주로 묶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뭐냐면은 이 첫 번째에 있는 방법보다는 조금 초심자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지 찾아내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장점이 있는데, 이 첫 번째에서 가지고 있는 웹페이지에서 변동이 생겼을 때 라는 부분이 이 첫 번째의 단점이었다면, 이 두 번째는 사실 내부 API가 바뀌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첫 번째보다는 덜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내부 API가 동시에 바뀌는 경우는 대대적으로 페이지를 개선한다거나 했을 때는 내부 API까지도 바뀔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UI만 변경하는 수준에서 페이지를 개편하는 경우도 많고, 추가적으로는 보통은 내부 API를 새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API는 기존에 있던 페이지에 대한 호환성 때문에 그대로 남겨두고 V1, V2 이런 식으로 API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두 번째는 좀 웹페이지의 변동에 대해서 좀 더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A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페이지를 준비를 했는데, 먼저 네이버 지도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부 API를 이용한 요청 같은 경우에는 아마 크롤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이 웹페이지에 대해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데이터를 새로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새로 얻어올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는 이 웹페이지에 처음부터 박혀있던 데이터들에 대해서 주로 가지고 있는 거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제가 편의점이라고 처음 시간하고 똑같이 검색을 하면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가져올 때 새로 고침이 일어났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편의점을 지웠다가, 편의점 안 지워지네요. 다시 새로 고침을 해서 지웠다가 편의점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새로 고침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새로 고침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제가 이 검색 있는 칸을 클릭해 놓은 게 테두리가 쳐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어쨌든 느낌적으로 페이지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는 충분히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만약 페이지가 새로 고침이 됐다면 여기 있던 이 포커스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어야 맞는 거죠.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다시 새로 고침을 하고 개발자 도구를 켜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여기서 네트워크 탭으로 갔을 때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거는 지금 제가 페이지를 이 개발자 도구의 네트워크 탭을 지금 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 원래는 이 페이지가 로딩되는 순간부터의 모든 요청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는 map.naver.com 이라는 이 URL에 대해서 이렇게 HTML 문서가 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내에는 지금 이 편의점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 검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편의점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편의점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자동 완성에 대한 데이터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피읍까지 검색했을 때 추천 검색어가 뜬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피읍으로 돌아가면은 제일 아래쪽에 펜션, 피부과, 편의점, 필라테스, 파리바게트 등등 추천 검색어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 API에 의해서 검색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거 자체로도 내부 API로 지금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편의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은 AC하고 물음표하고 뒤에 콜백하고 인자를 주고 있는데, 이 AC라는 URL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map.naver.com에 슬래시하고서 ac.map에 슬래시하고 다시 ac에다가 이 자동 완성에 대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해당 요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지가 바뀐 것 같지만 위에 있던 자동 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새로 고침이 된 게 아니라 AJAX로 요청을 해서 중간에 페이지를 받아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local.nhn 이라고 되어 있는 이 URL에 대해서 검색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URL에 같이 인자로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안쪽에는 지금 SM에 대해서, SM이라는 인자에 대해서는 HTY 이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고, 그 뒤에는 서치 코드하고서 뭐 위도하고 경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첫 번째 검색인지는 true라고 되어 있고, 쿼리는 아마 저 지금 퍼센트 인코딩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퍼센트 인코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편의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UTF 퍼센트 인코딩으로 바꾼 거겠죠. 그리고 메뉴는 로케이션, 이것도 아마 뭐 어디 위치를 가지고, 장소를 가지고 검색했느냐, 그리고 버스에 대해서 검색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쭉 MPX 이런 부분도 사실 잘 모르겠고, 뒤에 또 위도랑 경도가 나오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 요청에 대한 분석이고, 사실 우리가 더 관심 있는 거는 이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첫 시간에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 리절트의 리스트의 네임을 가져오는 걸 했었죠.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임이 있고, 이 리스트의 0번째의 네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리스트의 1번째 미니스톱 여의도 2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쭉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API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네임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리절트의 리스트의 i번째의 네임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보기가 쉬운데, 이게 보기가 어렵고, 해당 데이터에 접근하려면은 여러 번 객체에 객체를 또 타고 들어가야 된다거나, 혹은 객체의 배열, 그리고 또 배열 안에서 또 객체,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히 들여쓰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사용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걸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좀 전에 보셨던 게 이렇게 보이시는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여기 보이는 거는 사실 이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제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이슨 포매터라는 구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야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롤링을 할 때 제이슨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보기가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꼭 까시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양호하게 돼 있는 게 이렇게 들여쓰기조차도 안 돼 있는 그런 데이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들여쓰기를 해준 게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데이터를 양을 줄이려면 이 들여쓰기도 없애고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이렇게 왜 구현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 있더라도 이렇게 팔스트로 바꿔서 하나씩 접어서 확인하면 훨씬 쉽습니다. 여기 이 리스트에 0번째 인자가 얘죠. 그리고 첫 번째 0번째 인자가 0번째 요소, 그리고 첫 번째 요소, 그리고 두 번째 요소,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은 접어서 보면 훨씬 누가 어디 밑에 있는지 어디 밑에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크롤링을 하실 때 꼭 이 제이슨 포매터를 설치하셔서 이렇게 쉽게 객체와 객체, 그리고 객체와 배열, 배열과 객체 사이를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를 한 거는 여기 있는 이 업비트 거래소에 있는 홈페이지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라이트코인 등에 대해서 메인 페이지에서 이렇게 트래킹을 해주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자 도구를 마찬가지로 눌러보시면 매 시간 거의 아마 매 초마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은 여기 있는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의 가격이죠. 여기서 하나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에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이버 지도에서는 들여쓰기가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들여쓰기 없이 그냥 쭉 데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더블 클릭으로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래는 개행이 안 돼 있고 들여쓰기도 안 돼 있는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제이슨 포매터를 깔고 팔스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에 접근을 할 때는 여기서는 지금 타고 들어갈 게 굉장히 적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배열로 나올 건데 지금 첫 번째 보면은 대괄호로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지금 이거는 데이터 전체가 배열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배열 안에서는 객체가 하나씩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요걸로 추측해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한화 가격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 부분은 이더리움의 한화 가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밑에는 쭉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는 이 이름을 가지고 사실 분석하는 수밖에 없는데 거래 날짜, 연도랑 날짜 같이 있고, 그리고 타임, 이거는 그날 시간을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12시 44분입니다. 12시 44분인데 그걸 기준으로 했고, 또 시간도 2월 20일인데 여기는 지금 2월 19일로 돼 있죠. 지금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아마 UTC 타임 기준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이 밑에 있는 이 트레이드 데이트 KST 이 부분이 한국 시간 UTC 플러스 9로 해서 계산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타임스탬프 형태로 되어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 오프닝 프라이스는 아마 그 오늘 비트코인의 시작 가격, 업비트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9시를 기준으로,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오픈과 클로즈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았을 때, 가장 낮았을 때, 그리고 트레이드 프라이스는 지금 마지막으로 거래가 일어났던 거래의 가격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프라이스 클로징, 프리브 클로징 프라이스는 어제 종가, 그리고 이 체인지는 오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겠고, 그리고 체인지 프라이스는 가격 변동이 어제에서 지금까지, 어제 종가와 지금 가격을 비교했을 때 53,000원이 올랐다는 의미고, 그리고 거래 볼륨은 아마 최종적으로 일어난 거래 볼륨에 대해서 0.009 비트코인으로 표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밑에도 사실 쭉 있는데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거에서는 마켓 스테이트랑 트레이드 스테이트를 가지고 아직 상장되기 전에 있는 가상화폐를, 이게 그때는 액티브 말고 아마 언액티브나 다른 걸로 돼 있었을 텐데 걔가 액티브로 바뀌는 순간을 노려서
그때 미리 매집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짰었습니다. 그때 봤던 게 이게 생각이 나고, 그 외에도 뭐 여기는 뭐 거래가 뭐 지갑 보수 유지 보수 등 때문에 거래가 중지됐을 경우, 아마 지갑 유지 보수는 사실 거래 중지보다는 다른 경우가 있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는 사실 이름을 가지고 유추해 보시는 수밖에 없고, 사실 이런 데이터를 많이 접하시다 보면은 어떤 데이터가 어떤 이름으로 쓰여진다는 거는 개발 지식이 있으시면은 아마 더 빠르게 이해가 되실 거고, 없으셔도 아마 좀 해보시다 보면은 크롤링을 해보시다 보면 좀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네이버 지도 그리고 업비트 홈페이지에서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API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API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내부적으로 생기는 API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변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서, 소형 사이트라고 하면은 변동이 있겠지만 대형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V1으로 돼 있죠. 아마 그 다음에 나오는 API들 같은 경우에 V2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API도 남겨두는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랑은 다르게, 네이버 지도랑은 다르게 들여쓰기가 돼 있고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사실 그냥 눈으로 보고 크롤링 할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고 싶지가 않네요. 이거는 당연히 제이스 포매터 같은 걸로 변동을, 데이터를 보기 쉬운 형태로 변경을 반드시 해준 상태에서 크롤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번에 있는 내부 API로 요청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접근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프로그램을 우선 만드는 식으로, 지난번처럼 네이버 웹툰 크롤링 후 저장하는 식으로 만들진 않고, 우선 어떤 식으로 데이터에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은 사실 여러 번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에는 크롬 개발자 도구를 켠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 PC방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해당 요청에 대해서 이 개발자 도구의 네트워크 탭에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뜨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떴을 때 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찾는 게 사실 거의 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첫 번째부터 쭉 타고 갔을 때는 데이터라고 할 만한 게 없죠. 지금 여기는 봐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찾고 싶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없고, 가도 없죠. 쭉 없고요. 이건 그냥 아이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 그림 파일이고, 이거 우리가 PC방이라고 검색한 건 맞지만 찾고 싶었던 데이터는 아닙니다. 이거가 약간 좀 느낌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겠지만 이 피커라는 거는 이 지도 내에 존재하는 이 마커라고도 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ABC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피커고, 그 피커들이 좌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또 이것도 아니고, 올라갔을 때 비로소 이 local.nhn에 갔을 때 우리가 찾고 싶은 데이터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에서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찾아내시면 되는 거고, 아까 있던 이 업비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요청이 되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개발자 도구를 들어갔을 때 계속 요청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요청을 들어가서 딱 보시기만 해도 충분히 찾을 수 있고, 설령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요청들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서
해당 요청이 어떤 응답을 받아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들어있으면은 그 요청이 맞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게 이 웹소켓을 이용한 접근인데, 이 웹소켓을 이용한 접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토리 방명록에다가 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서 저도 확인해 봤던 거고, 이거에 대해선 분석은 끝났는데, 조금 특이하게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내부 API를 요청하는 부분을 찾는 것처럼 접근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스킬이 있어야 됐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분석하는 법과 그리고 이 공지사항에 대해서 받아오는 부분이 웹소켓이 필요한 거였는데, 해당 부분 한번 코딩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